자, 5월 19일 파이썬 수업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 마지막 단원 연산자 부분에 보시면은 뒷부분에 그 연구과제라고 그래서 단원 중에 이게 뒤에 연습 문제에 있는 단원들이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미처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그냥 종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교시 쉬는 시간에 그 지난 시간 마지막에 있었던 그 연구과제까지 같이 해보시면 될 거예요. 연구과제 말 그대로 연습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습 시간 중에 한번 풀이에 도전해 보시고, 지난 시간 마지막 교재인데 맨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연구과제라고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실습 시간 중에 같이 시도해 보시고 다음 교시 시작할 때 풀이해 드리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모든 단원에 다 있진 않고요. 좀 몇 개 단원이 모여서 이제 문제를 좀 진행할 만하다 싶으면 이제 제시가 될 거예요.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파이썬, 변수, 연산자 이런 개념을 봤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썬을 좀 알아가기 시작하는 과정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 시간까지는 빌드업 과정이었고요. 그럼 이제 어떤 부분을 목표로 하고 이제 파이썬을 공부하는지를 각자 잘 그 목표를 정해두시고 하셔야 돼요. 주로 파이썬 다루시는 분들을 많이 보면은 일단은 전공이신 경우에는 거의 막 입학하셔서 1학년이신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비전공이신 분들은 사실 학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요즘 파이썬은 컴퓨터 컴퓨터공학 전공보다 약간 컴퓨터랑 연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비전공이신 분들이 더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컴퓨터 쪽은 졸업할 때 대부분 졸업 작품으로 들어가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지, 뭐, 어떤 보고서 같은 걸 작성하는 그런 식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보고서는 논문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석박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좀 들여서 하는데, 학부 같은 경우는 소론이라고 해서 외국에서는 에세이라 그래요. 에세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간호학부 같은 경우에 간호학부라든지 아니면은 그 의예과들 그런 쪽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임상실험 결과 같은 거에 대한 통계라던가 뭐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식품영양학과, 뭐 경영학과 이런 쪽은 당연한 거고요. 도시공학과 같은 데도 난리도 아니고 거기는 심지어는 체육학과도 파이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육학과라고 하면은 운동하는 것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체육계에도 뭔가 이것저것 좀 연구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체육학과 전공이신 분이 머신러닝까지 공부하는 케이스도 봤어요. 그 다음에 지금 주말반 파이썬 2개월 차 수강하시는 분 중에는 실제로 연대 의과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요즘 파이썬이 많이 붐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파이썬을 다룬 이유가 어, 이제 통계 쪽하고 머신러닝 쪽이 필요해서 이제 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파이썬 2개월 차 수업에서도 웹사이트 크롤링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약간 사무자동화 한 달에 걸쳐서 엑셀 파일 핸들링 하는 거, 그리고 그 엑셀 파일에 있는 데이터 다뤄서 기본 통계 내고 시각화하고, 그리고 가설 검정, 상관 분석, 그다음에 회귀 분석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박사까지는 제가 깜냥이 안 되고, 그래도 석사 정도는 디빌 수 있을 그 정도의 이제 논문 쓰는데 필요한 통계 쪽을 위주로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가장 요즘 인기 있는 분석이 텍스트 마이닝이에요. 흔히 감성 분석이라고 하는데 문장을 판단해서 이게 긍정의 뜻인지 부정의 뜻인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 거에 접근하려면 이제 오늘 다루는 문자열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들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단어는 문자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문자열 중에 특수한 형식인 이스케이프 문자라는 거 소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인덱싱과 슬라이싱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이해하고,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교시의 목표예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실습 비중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렸잖아요. 오늘부터는 그냥 실습 시간 할애해 드리면은 각자 진행하시면서 잘 그 안 되는 부분만 저한테 얘기하셔갖고 이제 제가 체킹해 드리면 됩니다. 자, 문자열. 글자들의 모임이에요. 글자로 구성된 열이요. 그래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자, 문자를 구성할 때는 쌍따옴표나 헛따옴표의 쌍으로 문장을 감싸시면 돼요. 쌍따옴표로 시작하면 쌍따옴표로 끝나야 되고요. 헛따옴표로 시작하면 헛따옴표로 끝납니다. 이걸 이제 변수에다 담는 거죠. 앞뒤가 짝이 안 맞으면 에러 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이제 이 교환 보시면서 오른쪽 상단에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코드 실습하시고 그 다음에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 사실 앞부분의 내용이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서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이미 코딩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코딩이 처음이라고 하시면 아무리 눈으로 봐서 알 수 있겠다라고 해도 직접 한번 쳐보세요. 왜냐면은 이게 코딩하다 보면은 약간 말도 안 되는 약자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약자를 사용하는 와중에 대소문자 구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평서문하고 좀 다르게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오타가 나요. 오타가 나면은 거기가 에러라고 이제 프로그램이 인지를 하는 건데 자기 오타는 자기 눈에 절대 안 보여요. 옆 사람이 봐달라 그러면 진짜 귀신같이 보는데 단과반은 옆 사람하고 친해지지 않더라고요, 잘. 6개월짜리 취업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친해지니까 서로 봐주고 그러는데 단과반은 그런 게 좀 힘들거든요. 그럼 이제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되게 빨리 찾아줘요. 상대적으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어떤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은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전 세계 100명은 있다고. 실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오타가 사람마다 나는 데가 거의 엇비슷해요. 그거를 되게 오래 보다 보니까 이런 에러 메시지가 딱, 이거 어디 오타겠구나 바로 감이 많이 와요. 왜냐면 오타도 각자의 습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을 다듬는다는 취지에서 직접 한번 쳐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특히 대소문자 같은 경우에 내가 여기 한번 오타가 나기 시작하면 그 오타가 계속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초반에 한번 직접 이해라기보다 이거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코딩을 훈련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직접 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자, 그래서 MSG 1.2에다가 문장 값을 각각 넣은 다음에 출력해서 결과 확인했습니다. 쌍따옴표하고 헛따옴표가 이렇게 겹치면 주피터상에서 빨간 줄로 이렇게 밑줄이 가고요. 여기를 강제로 실행하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납니다. 이렇게 에러가 나는 부분은 굳이 실습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를 보여드리려고 넣은 거니까요. 결과 나오는 부분들만 해보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까지 제가 여기, 요런 제목 같은 거 그 마크다운으로 다 넣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귀찮으시면 생략해도 돼요. 어차피 여기 교환이 다 있으니까.
자, 문자열의 덧셈입니다. 헬로랑 파이썬을 더해라. MSG 1하고 MSG 2를 더해라. 라고 하면 이게 더해질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연결을 합니다. 문장을. 이거 두 개를 연결을 하면은 헬로 파이썬이 나와요. 예제에서는 헬로 더하기 쉼표랑 띄어쓰기 더하기 MSG2 면 헬로 쉼표랑 띄어쓰기 파이썬 이렇게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강조했던 부분인데 숫자도 따옴표로 감싸 있으면 얘네들은 숫자의 탈을 쓴 글자예요. 더하면 연결이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 내장 함수 중에 인풋이라고 하는 함수를 봤었죠. 인풋 함수에 입력하던 모든 내용은 문자열 취급돼요. 그래서 이걸 그냥 더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죠. 뱅킹 같은 거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진짜 대형 사고죠. 그러니까 숫자로 바꿔야 될 때는 무슨 함수 쓴다? int.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저 혼자 물어보고 저 혼자 답할 때가 좀 많습니다. 왜냐면은 대답을 기대하면은 아무도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식으로 던지는 거는 이전에 수업했던 내용 중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암암리에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해. 저는 길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한 번 듣고서 바로 외울 게 자신 없어요. 근데 그 노래가 내가 마음에 들으면 그거 외울 때까지 어떻게 몇 번이건 반복해서 듣고 몇 번이건 반복해서 따라 부르죠. 근데 코딩은 한 번에 듣고서 이거 이해가 안 되면은 되게 많이 좌절하더라고요. 이거 한 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장담하건대.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문식으로 화두를 던졌을 때 기억이 안 나면 그거 며칠 차에 있었던 내용 같은데 하고서 나중에 따로 메모를 했다가 그걸 한번 다시 들춰보는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무슨 내용을 공부했다는 수업의 목차 정도는 기억을 하세요. 안에 페이지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는 거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원하는 거를 적시적소에 찾아볼 수는 있어야 돼요. 좀 부담감이 덜어지나요? 이거 다 안 외워도 돼요. 찾아볼 수만 있으면 돼요. 물론 학교 필기시험은 말이 좀 다르지. 필기시험은 그냥 그때 필기시험 보고 나오면서 잊어버려도 됩니다. 저도 파이썬 필기시험으로 보라 그러면 사실 별로 자신 없어요. 코딩하라 그러면은 몇백 줄, 몇천 줄 되는 것도 짜긴 하지만 그 중에 3분의 1은 PPT 뒤적뒤적 하면서 찾는 거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구글링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문자열에서 따옴표를 벗겨내고 실제 숫자 타입으로 바꿀 때는 int라는 내장함수, 실수일 때는 float라는 내장함수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따옴표 안에 ABC라고 들어있다. 이걸 숫자로 바꿔라. 바꿀까요? 형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안 되죠? 에러 납니다. 자, MSG1 헬로 파이썬이었어요. 문자열하고 다른 데이터 타입은 계산이 안 돼요. 자, 숫자는 안 된다. 문자열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에러는 제가 이렇게 재현을 해서 교환에 같이 넣어놨는데요. 이것들이 전부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딩하면서 만나는 에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코딩 공부 잘하는 첫 번째, 전체 암기 말도 안 돼요. 하지만 목차 기억은 필요해요. 그래야 찾아보죠. 두 번째, 에러는 반드시 해석하세요. 이 에러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얘네가 어휘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거는 구글 번역에 돌려도 내용은 다 나와요. 영어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꼭 짚고 넘어가세요. 어떻게 코딩했을 때 어떤 에러가 나왔고 이걸 어떻게 수정했을 때 에러가 해결되었다. 이런 것들을 모아놓으시면은 나중에 그게 엄청난 지식으로 발전해요. 근데 여러분들 예전에 비슷한 거 해보셨을 거예요. 코딩하면서 에러 나면 오답 노트 만들는 얘기. 자, 약간 늦게 오신 분들 지금 설명 중에 갖고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교환의 비밀번호를 제가 잘못 설정해서 보냈어요. 일단은 아까 수업 시작할 때 급해서 제가 위에 메모장으로 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잠깐 알려드렸고 우리 평상시 비밀번호로 조금 있다가 바꿔서 다시 재배포할 테니까 일단 급한 대로 이렇게 해서 열어보세요. 자, 여기 나오는 이 에러 메시지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can only 몇 글자 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자동 완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검색한 사람이 엄청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이 에러가 왜 났고 어떻게 처리했다라고 자기 블로그 같은 데 올리는 애들이 꼭 있어요. 되게 많죠? 자, 우리 지금 파이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에러가 굉장히 수준 높은 에러는 아닐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얘네가 그 수준 높지 않은 에러, 나 이거 고칠 수 있어요 하면서 자랑하려고 올렸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100이면 100 자기가 보려고 올린 거예요. 개발하시는 분들이 자기 개인 블로그 운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저도 하고 있고요. 그게 거기 올라가는 내용을 내가 자랑하려고 올리는 게 아니야. 내가 보려고 올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오답 노트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면은 나중에 자기가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참고서가 돼요. 제가 이거 오답 노트 만드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매 수업 초반부마다 항상 얘기하는데 취업반 기준으로 한 30명이 모여있는 6개월짜리 취업반 기준으로 한 반에 그거 하는 친구들이 10명 넘기기 힘들어요. 안 해요. 숙제 검사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거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거 꾸준히 한 친구들은 한 4개월 지나가면 진짜 확 치고 나가요. 진짜 달라요. 왜냐면 코딩은 에러 안 날리는 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에러가 났을 때 문제 해결력은 좀 다른 얘기예요. 프로그래머한테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 사실 구글링 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요즘은 AI가 짜주잖아. 저번에 보여드렸죠. 근데 그 AI가 만들어준 코드가 100% 완벽하지 않아요. 30%밖에 못 건진다고요. 그러면 AI가 만들어준 코드를 실행했을 때 에러 나면 그걸 고쳐야죠. 요즘은 문제 해결력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은 문제를 많이 내가 알아야 돼요. 근데 코딩하면서 에러를 일부러 만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에러들을 오답 노트처럼 쭉 정리를 하세요. 자, 문자라고 숫자는 곱셈이 가능해요. 자, 네임이 파이썬이래요. 네임 곱하기 5라고 하면은 파이썬을 5번 반복해요. 문장끼리 곱셈은 당연히 안 되고요. 자, 이제 단원 좀 넘어가서 이스케이프 문자라는 걸 소개해 드릴게요. 상황부터 한번 가정해 보죠. 출력되는 문자열 안에 여기 밑에 보세요. 출력되는 문자열 안에 내가 따옴표를 넣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쌍따옴표로 열어서 여기 쌍따옴표로 닫았는데 중간에 내가 따옴표를 넣었다 라고 하면 문자열이 여기만 인식을 해요. 시작하고 끝. 뒷부분은 남는 부분이 되니까 여기가 에러가 돼요. 그래서 쌍따옴표 안에 쌍따옴표를 온전하게 넣으려면은
문자열 영역 안에 역슬래시를 포함해서 쌍따옴표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 이 역슬래시 플러스 글자가 특수문자 한 글자로 인식돼서 전체 문자열 안에 포함될 수 있고요. 출력할 때는 온전하게 쌍따옴표로 나와요. 그럼 여기서 역슬래시가 뭐냐? 얘예요, 얘. 이거 원키로 알고 그 원화 표현하는 키로 알고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원화 키가 아니고요. 역슬래시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슬래시고요. 그 다음에 역슬래시입니다. 역슬래시라고 하는 게 슬래시를 역방향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모양 전혀 다르죠. 이 역슬래시가 특수문자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글자 모양에 따라 모양이 바뀌어요. 자, 제가 글꼴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주로 영문권 글꼴을 선택하면은 이제 모양이 바뀌는데 좀 제가 알고 있는 글꼴을 좀 찾고 있습니다. 바뀌었죠, 모양. 사용하는 그 글꼴. 우리가 보통 쓰는 뭐 굴림체, 궁서체 이런 데서는 원키처럼 나오는데 다른 글꼴을 선택한 모양이 바뀌어요. 이게 원래 진짜 모양이에요. 그래서 슬래시의 역방향이다라고 해서 역슬래시라고. 이 역슬래시 플러스 한 글자를 이스케이프 스트링, 확정 문자라고 하는데요. 터미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처음에 봤을 때 명령어 입력하는 환경, 그리고 프린터 이런 거에서 줄바꿈이나 탭 이동 같은 동작을 지정하기 위해서 써요. 역슬래시 플러스 한 글자를 조합해서 한 글자가 돼요. 사용 중인 글꼴에 따라 표시되는 모양이 다를 수 있다. 이거 좀 전에 보여드렸고요.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역슬래시 N, 줄바꿈이에요. 계획 문자라고 부르고요. 엔터키 하나 친 거랑 마찬가지예요. 역슬래시 T, 탭키예요. 띄어쓰기 4개. 역슬래시 쌍따옴표, 역슬래시 홀따옴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내가 문자열에 순수하게 역슬래시를 포함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타임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내가 역슬래시를 넣고 싶은데 여기에 역슬래시를 딱 넣으면은 역슬래시 T가 특수문자가 되니까 여기가 탭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역슬래시를 넣고 싶으면 역슬래시를 2개를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life is to를 강조했고요. to show. 이렇게 하면은 출력할 때 이렇게 나온다. 헛다운표 안에 헛다운표 넣을 때도 역슬래시 헛다운표를 쓰면은 출력돼서 나온다.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거예요. 역슬래시 N. 이 자리에서 엔터키십니다. 줄바꿈하고요. 역슬래시 T. 띄어쓰기 4개 한꺼번에 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수하게 역슬래시를 출력할 때는 역슬래시 2개. 자, 만약에 여기서 역슬래시를 하나만 하면 역슬래시 Y가 되죠. 역슬래시는 무조건 뒤에 있는 한 글자랑 묶어서 특수문자 처리를 하려고 드는데 역슬래시 Y라는 특수문자는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에러가 나야 정상이에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에러가 나는데 파이썬은 에러 안 나요. 역슬래시 뒤에 거 봐서 이거 없는 거네? 그럼 그냥 역슬래시 출력. 파이썬은 그렇게 알아서 동작하는데 웬만하면 그렇게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역슬래시를 출력할 때는 2개를 넣는 게 정석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문자열에 따옴표를 포함시키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거는 꼼수예요. 문자열이 쌍따옴표로 구성됐을 때 그 안에서 헛따옴표는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문자열이 헛따옴표로 구성되면은 그 안에서 쌍따옴표는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꼼수예요. 왜냐면 쌍이 다르니까 커버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덱싱과 슬라이싱입니다.
문자열은요, 문장이 형성되면은 각각의 글자마다 0부터 시작되는 일련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이거를 인덱스 번호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은 뭔가 카운트할 때 무조건 0부터 세요. 인덱스 번호는 마이너스로도 형성이 가능해요. 근데 마이너스 잘 쓰진 않지만 마이너스로 갈 경우에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합니다. 왜냐? 0하고 마이너스 0은 같은 값이라 구별이 안 돼요. 자, 그래서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MSG라고 하는 문자열 변수를 만들었을 때 인덱스 번호가 이렇게 부여가 되는데, 인덱싱이라는 건요, 이 번호를 사용해서 특정 글자를 뽑아내는 거예요. 대괄호를 씁니다. MSG의 2라고 하면은 인덱스 번호가 2인 위치의 글자를 뽑아서 이 A라는 변수에 복사하는 거예요. MSG의 마이너스 4라고 하면은 인덱스 번호가 마이너스 4인 T를 뽑아서 출력을 하겠죠. 자, 라이프 투쇼 유니티 파이썬일 때 세 번째 글자 추출 0, 1, 2가 F 0, 1, 2, 3 3이니까 2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H가 나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인덱스 번호를 쓰면은 인덱스의 범위가 초과됐다라고 하면서 에러가 납니다. 자, 이번엔 슬라이싱. 이건 진짜 많이 씁니다. 문자열의 구간을 지정하는 거예요. 구간을 지정해서 원하는 부분을 추출합니다. 대괄호 안에 시작이치, 끝이치를 콜론으로 구별해요. 이런 식으로요. 자, MSG의 4 콜론 8. 4부터 8까지가 아니고요. 전까지입니다. 파이썬을 코딩하다 보면 이렇게 범위를 표현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접해요. 그때 항상 이 마지막 값은 그 전까지만 뜻해요. 4부터 8까지가 아니라 4부터 8 전까지예요. 마이너스 11부터 마이너스 7 전까지. 마이너스 11부터 마이너스 7 전까지. 근데 이게 어떤 책은 보면은 마이너스 11부터 마이너스 7 전이라고 하면은 여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마이너스 7 다음까지라고 써 있는 책들도 있어요, 종종. 뭐 그거야 뭐 개인차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헷갈리면요, 무조건 지정된 위치 왼쪽 것까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100%다 맞아요. 모든 케이스에 다 맞아요. 자, 양의 정수랑 음의 정수 혼합 사용입니다. 인덱스 4부터 마이너스 7 왼쪽 것까지라 그랬죠? 그러면은 니드가 뽑히는 거죠. 4 콜론 끝이치가 없죠? 네 번째부터 끝까지 마이너스 11부터 끝까지. 음수로 시작한다고 해서 이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시작 위치가 없죠. 처음부터 8번째 전까지. 처음부터 마이너스 7번째 전까지. 콜론.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 경우에는 프린트 MSG 자체를 출력하는 거랑 결과가 똑같거든요.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이게 어떻게 다른지는 지금 설명이 안 돼요. 이건 뒤에서 우리가 리스트나 연속성 자료형이라는 뭐 그런 주제를 좀 말한 다음에 설명이 되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이 현상만 받아들여 주세요. 자, 라이프 투쇼 유닛 파이썬 0번째부터 4번째까지 0, 1, 2, 3, 4 전까지라 그랬죠. 5번째부터 7번째 이지고요. 19번째부터 끝까지 유닛 파이썬이래요. 처음부터 17번째까지.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져오는 거죠. 19번째부터 뒤에서 7번째 전까지.
you need래요. 7번째부터 5번째. 자, 이거는 순서가 잘못됐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잘못되면은 출력되는 내용이 없어요. 자, 문자열은 문장을 표현하는 글자들의 모임을 갖는 변수고요. 문자열을 표현하기 위해서 쌍따옴표나 호따옴표의 쌍으로 감싸야 된다. 덧셈은 연결이고요. 문자열과 숫자 곱셈은 같은 내용을 곱해진 수만큼 반복합니다. 자, 이스케이프 문자. 문자열 안에 따옴표를 포함하거나 줄바꿈 탭 문자를 포함시키기 위한 특수 문자로요. 역슬래시와 한 글자를 결합하죠. 따옴표는 역슬래시 쌍따옴표 혹은 역슬래시 호따옴표. 줄바꿈은 역슬래시 n, 탭 문자는 역슬래시 t. 탭 문자는 띄어쓰기 4개 한꺼번에 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문자열의 각 글자에는 0부터 시작되는 일련 번호가 부여되고 이걸 인덱스라고 한다. 인덱스 개념 중요합니다. 변수 이름 뒤에 대괄호를 명시하고 괄호 안에 문자열의 인덱스 번호 지정하면 원하는 위치의 글자를 추출하는데 이걸 인덱싱이라고 하고요. 대괄호 안에 시작 위치와 끝 위치 형식으로 범위를 지정하면은 슬라이싱이라고 한다. 글자만 뽑는 방법과 구간을 추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문자열끼리 연결을 수행하는 연산자 플러스였어요. 줄바꿈 표시는 역슬래시 n이었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되게 많이 써요. 주어진 문자열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쓰는 연산자 곱하기였죠. 자, 헬로 파이썬에서 인덱스 번호가 4인 있지. 0, 1, 2, 3, 4예요. 그러면 5죠. 헬로 파이썬에서 파이썬을 추출하고자 한다. 처음부터 5번째 전까지 헬로가 4고 띄어쓰기가 5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5 전까지면 헬로가 나와요. 아니네요. 5번째부터 끝까지 띄어쓰기 포함해서 파이썬까지. 아니에요. 띄어쓰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처음부터 6번째 전까지 P 전까지 이것도 아니죠. 6번째부터 끝까지 띄어쓰기 다음 6글자 6번째 파이썬 예죠. 요거는 각자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슬라이싱하고 인덱싱 얘기할 때는 글자 계속 세가면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공백 문자의 인덱스 번호 아까 적어놨죠? 5번째 이렇게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각자 비주얼 스튜디오 키고 실습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지금 연구과제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교시 할 때 같이 점검해 봐야 될 연구과제가 연산자 거, 지난 시간에 못 보고 넘어간 거 연산자 2문제, 그리고 문자열까지 총 3문제입니다. 실습이 생각보다 좀 더 걸리겠네요. 실습 시간 조금 길게 잡을게요. 10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10시 35분까지 실습하시고요. 10시 35분까지 연구과제 포함이요.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10분 휴식하면은 10시 45분에 다음 단원 재개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봅시다. 그 사이에 그 비밀번호 재설정해서 교환 다시 톡방에 올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연구과제부터 풀이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 단원을 했었던 연산자 부분부터 할게요. 다음의 주가가 89,000원이고 네이버 주가가 751,1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사람이 네이버 주식 100주랑 다음 주식 100주랑 네이버 주식 20주를 가지고 있으면 전부 얼마냐? 자, 그럼 이제 다음의 주가가 89,000원이라고 그랬고요. 네이버의 주가가 751,1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체 금액은 다음을 100주를 갖고 있다 그랬죠? 다음 곱하기 100 더하기
네이버는 20주 갖고 있자 그랬어요. 그래서 프린트 토탈 해서 결과 확인하면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나오죠. 자, 다음 문제는요. 이 주식 총액에서 다음과 네이버의 주가가 각각 5%, 10% 하락한 경우에 손실액을 구하래요. 자, 그럼 이제 다음에 하락된 가격부터 봅시다. 다운. 5% 하락했다라는 거니까 기존 가격에서 95%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운 곱하기 0.95를 했고요. 네이버 다운은 네이버의 원래 가격 곱하기 0.95를 합니다. 이 다운과 네이버라는 변수는 앞블록에 있는 걸 갖다 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구현하셔도 될 거예요. 다운은 다운 빼기 다운 곱하기 0.5 이렇게 0.05 이렇게 구하셔도 될 거예요. 같은 얘기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가격은 다음 주식을 100주를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하락된 가격에서 100 곱하고 네이버의 하락된 가격에서 20주를 곱합니다. 근데 문제는 손실액이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거지 갖고 있는 총액이 얼마인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구했었던 이 토탈에서 현재 가격을 빼면 얼마를 손해봤는지 알겠죠. 그래서 손실액은 토탈 빼기 애프터라고 해서 요 가격을 출력해야죠. 이만큼 손실을 봤다는 거니까요. 다음에 하락한 가격, 그 다음에 네이버의 하락한 가격으로 현재 보유액을 구함. 자, 손실액은 이전 보유액 빼기 현재 보유액.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은 손실액이 나오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신체 질량 지수라는 값이 있대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게 이제 BMI라고 합니다. 자, 요 수치가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비만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데, 정수형 변수 마이 웨이트랑 키를 의미하는 실수형 변수 마이 헤이트를 입력받으래요. 체중은 킬로그램 단위고 키 변수는 미터 단위로 입력받으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키를 뭐 175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센티미터 단위거든요. 미터 단위로 입력하라 그랬으니까 1.75 이렇게 입력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계산식을 적용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체중을 입력받습니다. 정수형이고요. 킬로그램 단위예요. 그럼 얘는 그냥 정수로 받으면 돼요. 마이 웨이트는 인풋 체중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데 정수라고 했으니까 인트로 바꿔줘야 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트로 바꿀 때 뭐 a는 이렇게 하고서 인트 a 이렇게 처리했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입력한 값이 문자열이니까 이거를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int라는 내장 함수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 임의의 변수를 하나 등장시킨 다음에 거기에다가 입력값을 담고 걔를 정수로 바꿨는데 잘 보세요. 요 A랑 얘랑 같죠? 이 인풋의 결과가 A죠. 그럼 결국은 얘하고 얘가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중간에 A를 등장시키지 말고 얘를 이 자리에 바로 넣어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A는 1이고 B는 A면 그냥 B는 1이라고 적어도 되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결국은. 이런 느낌이에요. 함수가 이렇게 중첩돼서 사용되어 있으면 안쪽 게 먼저 동작해요. 그러니까 입력값을 받고 그 결과값을 정수로 바꾼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키 실수형이죠. 키는 미터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75cm 라고 얘기하는 거는 1.75m가 되는 겁니다. 실수죠. 소수점 있죠. my weight는 input 키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정수로 하면 소수점 이하 버린다 그랬잖아요. 플로트로 바꿔야죠. 실수니까. 자, 이제 신체 질량 지수를 구합니다. BMI는 my weight 나누기 my height의 제곱. 프린트 BMI. 선생님, 이건 안 되나요? 안 될 이유가 없죠. 어차피 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곱하기 2개인데. 근데 이땐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얘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나누기랑 곱하기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계산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때는 여기 괄호로 감싸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여기 괄호로 감싸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제곱이 먼저 돼요. 근데 제곱권 연산자는 나눗셈보다 우선해요. 우리가 보통 100 나누기 5 제곱이라고 하면 100 나누기 5 한 다음에 그거 제곱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계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곱권을 쓸 때는 괄호가 필요 없는데 그냥 이렇게 곱하기를 2번 할 거면은 괄호로 감쌀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2개를 같이 표기해 놓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체중. 이거 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 체중을 입력하세요. 1, 마이 헤이트에서 인풋으로 가야 되네. 인트를 썼네요, 제가. 입력받는 거니까. 175 체중 키 출력 단위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체중 나누기 신장 제곱 1.75라고 입력해야 되는데 제가 175라고 입력했네요. 제가 입력을 잘못했어요. 103, 그 다음 키는 1.75 이렇게 입력해야 되죠. 그러면은 결과 뜹니다. 그러면 비교해 보면은
넘어갑시다. 이게 연산자 다루기에 문제가 좋아서 하기는 매번 하긴 하는데 할 때마다 기분이 별로야. 아, 내가 이럴 필요가 없구나. 자, 그럼 연구과제 풀이한 거는 제가 방에 올릴게요. 자, 이렇게 PDF로 바꿔서 올렸으니까 나중에 이제 복습할 때 다시 한번 체킹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아까 실습하실 때 보니까 이제 PDF 파일 한쪽에 열어놓느라고 잠시만요. 강의 교재가 이렇게 PDF 보는 파일을 한 켠에 이렇게 열어서 창 반으로 띄우고 이제 이 화면 반으로 쪼개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뭐 이럴 수밖에 없죠 뭐. 자, 비주얼 스튜디오는 확장팩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랬죠? 익스텐션이라고 했어요. 업그레이드 하려네. 자, 여기서 PDF라고 검색을 하시면 VS 코드 PDF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얘를 설치하세요. 자, 설치가 되셨으면 여러분들 각자 개인 작업 폴더 있잖아요. 교환 드리는 PDF 파일을 작업 폴더 안에 같이 넣어 놓으세요. 그래서 아까 그 익스텐션을 설치한 상태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교환을 선택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상에서 PDF가 열릴 거예요, 바로. 파일이 열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실습하려고 IPyMB 파일 또 하나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탭을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듀얼로 이렇게 열려요. 왼쪽에 있는 이 탐색기는 아이콘 한번 누르면은 숨겼다 열었다 할 수 있어요. 이 탭을 이렇게 끌어다가 옮기면은 화면을 이렇게 듀얼로 놓을 수 있어요. 프로그램 2개 돌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쉬울 거예요. 왜냐면 프로그램 2개를 돌리면은 창 크기를 서로 제어해야 되니까 좀 불편할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수월할 겁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써요. 물론 듀얼 모니터를 쓰는 경우는 얘기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듀얼 모니터가 아닌 이상은 이게 차라리 편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연구 과제 봅시다. 7강이죠. S라는 변수에 다음 카카오라는 문자열이 바인딩이라는 거는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바인딩 돼 있고, 그 다음에 문자열의 슬라이싱 기능과 연결하기를 이용해서 S의 값을 카카오 다음으로 바꿔보세요. 이 가로 안에 채워서 다음 카카오가 카카오 다음이 되게 출력하라는 거죠. 일단은 원본 코드부터 그대로 옮겨 놓을게요. S는 다음 카카오, 그리고 프린트 S를 한번 하고요. 중간에 뭔가 내용이 들어갈 거고, 프린트 S 했을 때 지금은 똑같이 나오지만 요 가운데 들어가는 코드로 인해서 출력되는 결과가 바뀌겠죠. 자, 그러면 일단 다음이라는 글자랑 카카오라는 글자를 뜯어내야 돼요. 일단 다음은 처음부터 0, 1, 2, 3, 4 전까지. 그래서 S에 처음부터 4 전까지. 이게 다음이고요. 카카오는 자, 여기가 3, 띄어쓰기가 4, 그 다음 5죠? 5부터 끝까지. S는 5부터 끝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카카오가 먼저 와야 되죠? 그 다음에 중간에 띄어쓰기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이 오면 되죠. 이걸 다시 S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자, 해결됐죠? 자, 이 파일도 방에 올릴게요. 자, 연구 과제를 이제 제시를 해드리면 가끔 이제 이게 안 풀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없을 리가 없어요. 근데 사실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이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낼 때 푸실 거라는 걸 기대하고 내진 않아요. 근데 이게 그럼 이제 제가 처음부터 해보세요라는 시간을 생략하고 그냥 다짜고짜 풀이만 먼저 제시를 해드리면은 이게 너무 수업이 일방적이 되니까, 그리고 설명을 듣기 전에 자기가 한번 고민해보고 나서 자기 생각을 정정하는 거랑 그 일방적으로 그냥 설명을 바로 듣는 거랑은
이해의 차이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좀 요 정도에서는 한번 생각을 정리하실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의미지. 뭐못 푼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못 푸는 게 당연한 거야, 오히려. 우리 수업에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전공하신 분들이 좀 더 그 두각을 나타낼 수는 있어요. 기초 수업이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비슷한 내용 접했을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6개월짜리 취업반이면 이 타이밍에 제가 얘기를 해요. 전공 작업부 어차피 한 달밖에 안 간다고. 보통 취업반이면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거 안 풀린다고 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타이밍쯤 되면은 슬슬 이제 올라오는 의문이 생겨. 수업에서 설명하시는 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쩌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저 수업 내용은 뭔지 알겠는데 그래서 저걸로 뭘 만들지? 라는 그런 생각. 1개월 차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답을 드리지를 못해요. 그런 거에 대한 답은 2개월 차 이후부터 나와요. 아직 기본기도 다 안 뗐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연구 문제 풀이 때문에 2교시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떠서 약간의 스포. 2개월 차 수업 예제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면 2개월 차는 거의 대부분 앞부분은 일단 제 수업 기준으로요. 다른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요. 일단은 앞부분은 오픈 API 연동, 뭐 영화진흥위원회 연동해서 실제로 박스 오피스 데이터를 가져온다거나 박스 오피스 데이터 가져와서 이거를 뭐 처리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카카오랑 연동해서 책 검색 결과를 갖고 온다거나 뭐 이런 걸 하고요. 두 번째는 크롤링. 이제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수강하셨던 분이 부탁을 하셔갖고 수업 시중에 했어요. 크롤링 이제 뭐 할까요? 했더니 이거 해주세요 하길래 이거는 전체를 다 긁어 오는 거라서 너무 오래 걸리겠다 실행이. 하나만 학부 하나에 대해서만 합시다.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수집할 컨텐츠가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지정하고 있는데 웹페이지가 어떠지? 여기 사이트 죽었다. 대학교 홈페이지 다운되네. 일단 이게 뭐 하는 코드냐면은 숙명여대 사이트 들어가서 모든 학과의 학과 정보를 다 크롤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엑셀 파일로 딱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예제로 쓰기 좋았던 게 학과 소개를 별도로 PDF 파일로 다 올려놨더라고요. 그 모든 PDF 파일을 다 다운받았어요. 그런 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PDF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하는 그런 엑셀로 저장하는 뭐 그런 코드고요. PDF 학과 소개 PDF 받아서 저장하는 뭐 그런 코드고요. 큰일 났네. 숙명여대 사이트 복구 안 되면은 이제 또 만들어야 되는데. 자, 뭐 이런 거 한번. 요거는 이제 네이버 웹툰 페이지 접근을 해서 실행하면 네. 크롬 브라우저 하나 띄우고요. 저 손 안 대고 있어요? 지 혼자 네이버 요일별로 웹툰 페이지 쑥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웹툰 목록을 쭉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렇게 엑셀로 저장을 해요. 요런 예제.
이게 원래는 이제 보통 회사 같은 데서 일반적인 회사에서 신입사원한테 많이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조사예요. 뭐 출시하려는 제품에 대해서 경쟁사 제품들이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뭐 이런 거. 그럼 보통 이제 쇼핑몰에 있는 상품 목록을 이렇게 부프트 갖고 엑셀을 쭉 만들거든요. 그거를 가정한 예제인데 실제로 쇼핑몰을 갖고 예제를 만들면은 뭔가 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비슷하게 웹툰으로 붙인 거예요. 이런 거 하고 이거는 뭐 데이터 시각화하는 예제. 아 이게 코드가 실행 결과가 없구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시각화하는 이제 이런 거 간단한 것들 이렇게 쭉 지나가고 지금 2개월 차 수업 지금 주말반에서 하고 있는데 그 주말반이 내일 수업 요번 주가 종강이에요. 요번 주는 이제 통계 분석 들어갈 거고 이거는 실제로 이제 200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교통사고 데이터를 처리한 건데 실제로는 데이터가 되게 길어요. 이만큼 168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가공을 해서 이걸로 그래프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실제로 국가 통계 포털에서 가져온 실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학부생분들이 요 예제 되게 많이 좋아하세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석사 때 쓰려고 만든 건데 일단은 영어를 이렇게 텍스트로 뽑아놨어요. 노래 가사예요. 과제로 일주일에 논문 하나씩 번역해서 요약해 오라는 과제가 매주 나오더라고요. 내가 솔직히 영어 못하거든요. 프로그램에서 들어가는 영어는 그냥 몇 번 구글링 하다 보니까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익숙해진 거고 실제로는 영어를 못해요. 근데 그걸 매번 하려니까 열받는 거야. 그래서 짰어요. 논문은 PDF로 배포가 되니까 PDF는 텍스트로 뽑아내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텍스트로 뽑아낸 다음에 그걸 가정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거를 아까 제가 네이버 웹툰 수집한다고 파이썬으로 브라우저 띄우는 거 보셨죠? 이게 번역하겠다고 문서 번역 같은 거 쓰면 번역이 되게 이상해요. 실제로 해보니까 구글 번역보다는 파파고가 조금 자연스러워. 근데 이거를 문장을 길게 집어넣으니까 애가 번역을 이상하게 해와. 가장 좋은 거는 문장 하나씩 복붙하는 건데 어느 세월에 해요. 그걸 짰어요. RES 폴더 안에 자, 실행하면은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파파고로 열고요. 한 줄씩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지가. 이거를 계속 복사를 해와요. 컴퓨터 손 안 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번역한 내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이거를 엑셀로도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크다운이라는 거 소개해드렸죠? 마크다운으로도 저장했습니다. 마크다운 PDF로 바꾸는 것도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첫날인가 얘기했었어요. 그럼 PDF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죠. 이걸로 대학원 다니는 동안 잘 써먹었어요. 실제로 2개월 차 수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만든 코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안 쓰는 건 수업 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책 쓰는 수업을 되게 힘들어해요, 사실은. 왜냐면 내가 하는 것만 정리해서 소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썬은 사실 어떤 전문적인 웹사이트나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기보다는 일상적으로 컴퓨터 쓸 때 쓰는 매크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쓰면은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내용들을 쉽게 갈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코드는 제가 아직도 쓰고 있어요. 이 코드의 존재를 그 처음에는 제가 몇 년 동안 혼자 꽁꽁 숨기고 있었는데 뭐냐, 여기 메가스터디 와서부터 수업 때 얘를 까기 시작을 했거든요. 되게 많이들 이 코드 하면 반응이 좋더라고요. 실제로 2개월 차 수업 때 여기까지만 딱 듣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어쨌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아직 그 서로 나눠야 될 얘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저거 갖다 뭘 만들지 그런 거에 대한 의무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나중으로 밀어주시는 게 공부하는데 아무래도 걸림돌이 안 될 겁니다. 자, 딱 20분 됐네. 자, 10분 쉬었다가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자, 조금 전에 알려주신 건데요. 여기 네이버의 하락한 가격 0.9. 그냥 제가 생각 없이 복붙해서 코드가 나와버렸어요. 여기가 문제를 다시 확인하면은 5%랑 10% 하락했다고 했으니까, 네이버가 10% 하락했다고 했으니까 0.95를 곱하는 게 아니라 0.9를 곱해야 되네요. 이것만 제가 다시 정정해서 단톡방에 올릴게요. 그럼 이제 다음 수업 진행합시다. 자, 요번에 이제 문자열 포매팅이라는 주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열 포매팅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형식 문자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포맷이라는 메서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형식 문자 포매팅입니다. 그럼 도대체 포매팅이 뭔데? 포맷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형식을 뜻하는 거죠. 문자열의 형식을 잡아놓고 그 형식에 맞게 뭔가 내용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파이썬에서는 특정 값이 치환될 형식 문자, 치환 문자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치환 문자를 포함한 문자열의 형식을 미리 정해놓고 그 형식 문자에 특정 변수 값을 적용해서 완성된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형식 문자들은 앞에 퍼센트가 붙어요. 빨간색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까만색은 잊어버리셔도 돼요. 퍼센트 %D, 디시멀이에요. 십진 정수. 퍼센트 %F는 십진 실수. 퍼센트 %S는 스트링, 문자열. 퍼센트 두 개는 퍼센트 자체를 출력하고자 할 때 씁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str이 나는 퍼센트 %D세입니다 라고 형식 문자를 포함한 기본 틀을 잡아놓고 이 퍼센트 %D에다가 20이라는 값을 치환해서 완성된 값을 만드는 거죠. 자,
형식 문자를 포함한 문자열에 값을 적용할 때 퍼센트 기호를 연산자로 씁니다. 직접 출력해도 돼요. 나는 퍼센트 기세입니다 라는 문자열에다가 20을 갖다 넣어라 라고 해도 되고요. 만약에 형식 문자가 2개 이상 포함되어 있으면은 치환된 값은 괄호로 묶어야 돼요. 그래서 콤마로 구별합니다. 하나씩 이렇게 순서대로 치환이 되는 거죠. 나는 퍼센트 D1을 갖고 있다. 만. 그러면은 나는 10,000원을 갖고 있다가 되고요. 퍼센트 F. 일부러 앞에 대괄호를 넣었어요. 여기다가 머니를 갖다 넣으면은 123.456789까지 나오죠. 문자열은 퍼센트 S입니다. 그래서 랭이라는 변수에 파이썬이라고 넣고 헬로 퍼센트 S. 랭이 치환될 거고 그 결과가 str2에 저장되겠죠? 그걸 출력하면은 헬로 파이썬. 여러 개를 처리할 때 퍼센트 %S 날짜는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라고 해놓고 이 str3를 써서 정모 날짜는 2023년 1월 1일입니다. 한 번 더. 약속 날짜는 2023년 3월 5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값만 바꿔서 형식을 계속 재사용할 수 있어요. 자릿수를 표현하는 기능도 있어요. 퍼센트 %OD라고 하면은 출력되는 숫자를 5자리를 맞추고 오른쪽 정렬시켜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자릿수는 공백으로 채워요. 이런 식이에요. 퍼센트 %OD라고 하고 350을 갖다 넣으라고 하면 5자리라고 했는데 숫자가 두 개 모자르잖아요. 모자란 만큼 앞에 공백을 채워요. 근데 만약에 퍼센트 %OD라고 했는데 퍼센트 %OD라고 했는데 여기가 350, 1, 2, 3이다. 6자리죠. 그럼 그냥 출력해요. 350, 1, 2, 3. 그래서 지정된 자릿수를 초과할 경우는 그냥 출력됩니다. 퍼센트 마이너스 %OD는요. 숫자를 왼쪽으로 정렬시켜요. 왼쪽에다. 공백이 오른쪽에 붙는 거죠. 퍼센트 %0OD는 전체 5자리인데 일단 오른쪽 정렬시키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자릿수에 0을 채워넣어요. 퍼센트 %0OD라고 해놓고 350을 갖다 넣으면 00350. 자, 여기 PPT에서는 자릿수를 표현하려고 제가 일부러 밑줄을 쳤거든요. 여러분이 파이썬에서 실행할 때 밑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퍼센트 %0OD가 되어 있는 경우는 퍼센트 마이너스 %0OD는 지원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지원된다고 가정해보죠. 퍼센트 마이너스 %0OD에다가 350을 갖다 넣는다 라고 치면 350하고 부족한 자릿수 0으로 채우니까 00이 될 거 아니에요. 값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원을 안 해요. 자, 퍼센트 %10t 대괄호를 묶었어요. 자릿수를 좀 보려고. 그래서 여기다가 12만을 갖다 넣으면은 요만큼이 지금 10자리인 거죠. 앞에 공백이 4개가 있다는 소리겠죠. 퍼센트 %010t라고 하면은 부족한 게 0으로 채워지고요. 마이너스 10t는 공백이 오른쪽으로 오고요. 넘어갈게요. 문자열입니다. 10s. 출력되는 문자를 10자리로 맞추고 오른쪽 정렬시킵니다. 퍼센트 %10s 하고서 파이썬 갖다 넣으면은 앞에 띄어쓰기가 4개가 남겠죠. 마이너스 10s는 정렬 방향을 왼쪽으로. 근데 문자열은 부족한 자리를 다른 글자로 채워넣는 이런 기능은 지원이 안 돼요. 문자열은 그냥 자릿수 설정만 가능하다. 자, 퍼센트 %10s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를 여기다 갖다 넣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0글자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공백 6개 있겠죠? 마이너스 10s면은 정렬 방향 반대가 된다. 자, 이번엔 소수점이에요. 소수점은요, 0.3F라고 하면은 전체 자릿수 제한 없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출력해요.
0.3F에 1, 2, 3.4567을 넣으면은 셋째 자리까지 표현하기 위해서 반올림 됩니다. 456이 아니라 457이 나와요. 반올림이에요. 10.3F는 전체가 10자리고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예요. 주의하실 거는 소수점도 자릿수를 초과해요. 소수점도 자릿수를 포함해요. 초과한다고 말해버렸네. 자, 10.3F. 일단은 전체 10자리. 여기부터 여기까지 10자리예요. 그 다음에 3F니까 소수점 이하 값을 셋째 자리까지로 설정하기 위해서 반올림을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릿수는 공백으로 채워 넣는데 1, 2, 3.457까지 해서 전체 7자리가 돼요. 소수점이 한 자리를 차지한다고요. 그래서 앞에 공백은 3개. 마이너스 붙으면은 공백이 뒤에 붙는 거고요. 0이 앞에 붙으면 부족한 자릿수 앞에 0 채워 넣는 거예요. 자, mymoney라는 변수가 1, 2, 3, 4, 5.6789예요. 이거를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전체 자릿수 제한 없이 출력을 하면은 6, 7, 9가 되겠죠? 셋째 자리까지니까. 10.3F라고 하면은 1, 2, 3.45679. 1, 2, 3, 4, 5.679. 말이 좀 꼬이네요. 요거를 10자리로 맞추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소수점 6, 7, 8, 9이에요. 그러면 띄어쓰기는 여기 하나만 붙겠죠. 마이너스 주면 반대. 앞에 0 붙으면은 부족한 자리 0으로 채운다. 넘어갈게요. 형식 문자를 쓰는 경우는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엇비슷해요. 근데 파이썬만의 독자적인 방법이 있어요. 포맷이라는 메서드를 쓰는 건데 %s, %d 이런 거 헷갈린다. 그냥 순서대로 하겠다. 라고 해서 치환 문자를 중괄호 안에 이렇게 숫자로 표기하는 거예요. 파이썬의 모든 변수는 객체라고 했죠. 그 안에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파이썬에서 다른 기능들을 내장을 시켜준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예요. 포맷이라는 이름의 메서드. 문자열 변수를 만들었을 뿐인데 그 안에 포맷이라는 메서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맷 메서드에 전달되는 이 조건값들이 순서대로 0번째, 1번째가 돼요. 그래서 자기 자리 찾아가는 거죠. 출력 결과는 이 과자는 2,000원입니다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깔끔해요. 자, I eat 0번째 애플스. MSG 원점 포맷하고서 그럼 얘가 0번째 값이죠. 첫 번째가. 그럼 요 자리에 3이 치환되는 거죠. 0, 1, 2, 3. 0, 1, 2, 3. 그러면 출력되는 내용은 개강일은 2023년 1월 26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포맷 메서드 안에 들어가는 이 조건값들은 순서대로 0, 1, 2, 3인데 형식 문자에는 꼭 그렇게 0,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표기할 필요 없어요. 퍼센트 1년, 퍼센트가 아니고 괄호 1, 그 다음에 2월 3, 1은 0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해 MSG2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1번째, 2번째, 3번째 2023년 1월 26일은 개강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순서를 막 섞어도 돼요. 형식 문자 안에선. 여기에 표기하는 거는 단지 포맷 메서드 안에 들어가는 이 조건값들의 순서이지 문장 안에서 반드시 1, 2, 3이 순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같은 게 여러 번 나와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2023이 2번 나오는 거예요. 퍼센트를 사용하는 형식 문자는
반드시 순서대로 1대1 대응인데 포맷 함수에 들어가는 이 기능은 1대1도 아니고 순서대로일 필요도 없어요.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돼요. 숫자를 쓰는 게 좀 부담된다라고 하면은 아예 이름을 지으세요. 숫자 말고 이름 형식으로 지으시면 되고요. 요 이름은 변수 이름 규칙을 따르면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포맷 메서드에 명시할 때 이름 이퀄 값, 이름 이퀄 값 이런 식으로 지정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완전히 순서를 다 무시해도 돼요. 왜냐면 이름으로 자기 자리 알아서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RST, 리절트는 이 과자는 2,000원입니다가 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좀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 타이핑량이 좀 늘어요. 그 정도를 감수해도 나는 한눈에 딱 봤을 때 알아보기 편한 게 좋다라고 하시면은 이것도 충분히 좋은 대안이에요. 그러면 다음. 자, name은 YY년 MM월 DDL입니다. 그러면은 M, name, DD, YY. 순서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코딩 하나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순서대로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인덱스 번호와 이름을 혼합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별로 권장하진 않아요, 이거는. 자, 인덱스 형식의 치환자를 우선적으로 써요. 그 다음에 포맷 함수에 설정하는 파라미터들 중에서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름을 쓴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이렇게 코딩을 해요. MSG4는 0은 1월 년 이렇게 하고 MSG 포맷 생일 2023 1 3일 이렇게 하면 일단 순서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래 놓고 포맷 함수에 설정하는 파라미터 얘네죠. 이것들 중에서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름을 넣을 수 있다고요. 자, 여기 얘가 DD다. 그럼 얘가 적용될 자리에 DD를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MM이다. 그러면 얘가 적용될 자리에 MM이라고 이렇게 넣고 뒤에서부터 하나씩 까는 거예요. 자, 인덱스 번호는 포맷 이 문장 안에서 맘대로 순서대로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좋은 1번째, 0번째 교과서. 그럼 좋은 교과서는 이 책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0은 1, 2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교과서, 책, 좋은 이렇게 하면은 이 교과서는 자, 뭐 이렇게 넣고 싶다고 쳤어요. 그러면은 이 교과서는 좋은 책입니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래 놓고 포맷 함수에 들어가는 마지막 거부터 이름을 줘야 되는데 앞에 거부터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놓고 아 여기 네임이구나. 그러면은 나머지 거는 0일이겠네?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에러 나요. 그러니까 포맷 함수에 들어가는 얘네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름은 무조건 뒤에서부터 하나씩 까야지 앞에 거부터 이름을 정해주고 뒤에 거는 안 정해줬다. 그럼 에러 나요. 이렇게 할 거면 이름을 다 주셔야 돼요.
자, 이건 그래서 막 이렇게 이름이 먼저 튀어나오면 에러 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 정렬이에요. 괄호 모양을 사용해서 정렬 방향을 결정하는데 여기부터 조금 표현 방법이 복잡해져서 저도 이 방법은 즐겨 쓰진 않아요. 0번째, 1번째. 사과가 0번째고 1200이 1번째죠. 사과를 표현하는데 콜론 오른쪽 정렬이고요. 전체 10자리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부 10글자고 오른쪽 정렬이니까 사과가 여기 붙어 있는 거죠. 1번째 1200인데 전체 10자리고 오른쪽 정렬. 만약에 괄호 방향을 반대로 가면은 정렬 방향이 바뀝니다. 공백이 반대로 가겠죠. 특이하게 얘는 가운데 정렬도 있어요. 이게 숫자 6 위에 보면 이렇게 꺽쇠키 있거든요. 요거를 표현하시면 가운데 정렬이 돼요. 자, 그래서 0번째 항목, 1번째 항목인데 0번째 항목은 오른쪽 정렬에 5자리. 여기가 5자리라는 거죠. 앞에 공백 3개 있겠네요. 그 다음에 웰컴 9자리.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9자리인 거죠. 지금 여기 요 빨간색으로 나오는 이 대괄호는 자릿수를 가늠하기 위해서 요 영역이 출력 자리다라는 걸 표현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어떤 의미가 있는 특수 문자는 아니에요. 정렬 방향 반대로 해서 반대 출력되는 거 확인했고 정렬 방향 가운데로 해서 가운데 출력되는 거 확인했고요. 지정한 문자로 공백을 채울 수도 있어요. 정렬을 의미하는 괄호 앞에 글자를 하나 표기하면은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이건 간에 빈칸을 채웁니다. 자, 전체 10자리 왼쪽 정렬 빈칸은 별. 뒤에 별이 8개 나오겠죠. 여기는 골뱅이. 자, 포맷 함수를 쓸 때는 여기 0 넣어도 돼요. 그러면은 1200개 출력되고 앞 뒤에 공이 6개가 붙을 거 아니에요. 얘는 값이 바뀌건 말건 신경 안 쓰고 그냥 고지고대로 출력 다 해요. 자, 가운데 정렬 방향이고요. 자, 그래서 물결로 처리하고 5자리. 내용은 왼쪽 정렬. 하이를 왼쪽에다 놓고 전체 5자리인데 빈칸을 물결이니까 물결 3개. 1번째 항목 전체 9자리고 가운데 정렬 빈칸은 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9자리. 헬로가 가운데 오고 남는 칸만큼 별이 양쪽으로 붙겠죠. 자, 한 가지 응용 사례입니다. 전화번호가 이렇게 있을 때 빈자리를 별로 채우고 싶다. 자, 그러면은 출력을 할 형식 문자를 만드는데 1번째 항목에 대해서 전체 4자리고요. 빈자리를 별로 채웠어요. 오른쪽 정렬이고. 자, 그럼 0번째는 폰에 0번째부터 0, 1, 2, 3 전까지 010이에요. 자, 두 번째 자리는 내용이 없어요. 전체 4자리라고 했는데 빈자리를 별로 채우라고 했어요. 근데 내용이 없어. 별만 4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번째부터 끝까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을 특정 부분만 치환할 때 슬라이싱과 포맷 함수를 같이 쓰면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 상당히 편해요. 자, 소수점 처리하기입니다. 0F라고 하면은 고지고대로 출력 다 합니다. 근데 1번째 항목 예죠? 0.3F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그러면 뒤에서 반올림합니다. 1, 2, 3, 1, 2.345니까 6에서 반올림해서 3, 4,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전체 자릿수예요. 정렬 방향이 표기가 안 되면 기본적으로 오른쪽 정렬이에요. 자, 전체 10자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그러면 4, 5, 6 반올림해서 8이 되겠죠? 하나, 둘, 셋, 소수점 넷, 그리고 뒤에 4개. 전부 8자리네요.
그럼 공백은 2개 붙겠죠.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면은 3, 4, 6이네요. 자, 하나, 둘, 소수점 셋, 넷, 다섯, 여섯. 전체 6자리예요. 근데 표시를 10자리로 하라고 했으니까 앞에 띄어쓰기는 4개가 붙겠죠. 자, 빈자리 0으로 채우라는 거고요. 정렬 방향 설정하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뭐 요거까지 일일이 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맷 함수를 보다 보면은 저거 좀 괜찮은 데 있다 갑자기 확 복잡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도 소수점 이렇게까지 자릿수 잡고 이런 표현은 잘 안 써요. 정수 같은 경우는 자릿수 잡고 빈자리 0으로 채우고 이 정도는 쓰겠지만 소수점은 거의 처리 안 하고 소수점 자릿수 잡는 것까지밖에 안 하더라고요. 요거는 뭐 굳이 막 힘들게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만약에 이런 기능을 써야 될 일이 있으면 이 페이지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자, 가운데 정렬입니다. 0이 양쪽으로 퍼지겠죠? 전체 10자리에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그러면 1, 2, 3점, 4, 5, 6, 8. 그러면은 소수점 포함해서 8자리. 빈자리를 0으로 채우라고 했으니까 0이 앞뒤로 하나씩 붙겠네요. 두 번째 건 생략합시다. 예제는 그냥 다 가져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요 정도는 아무래도 쓰지 않을까? 그 정도만 가져왔어요. 0번째 항목에 대해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얘가 0번째죠? 그러면 4, 5, 6, 8. 아마 이걸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소수점 자릿수만 설정하는 거. 전체 10자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앞에 공백이 생기고요. 빈칸을 0으로 채우고. 자, 중괄호 자체가 형식 문자를 표현하는 거다 보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수 문자를 표현할 때 쓰이는 기호는 순수하게 그걸 표현하고 싶으면 두 겹으로 써요. 그래서 중괄호로 2개를 감싸면은 출력할 때는 중괄호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고지고대로 예제 만들었습니다. 파이썬은 0, 쉽다, 간결하다. 자, 문자열 포매팅은 특정 값이 취한된 형식 문자를 포함한 문자열의 형식을 미리 정해놓고 특정 값이 치환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거기에 특정 변수 값을 적용해서 완성된 문자열을 만드는 거다. %d는 정수, %f 실수, %f 문자열. 나머지는 기억 못해도 된다 그랬어요. 문자열에 중괄호 넣고 인덱스 번호 형식으로 치환할 값을 지정하고 문자열 객체에 대한 포맷 메서드를 써서 값을 치환할 수 있다. 인덱스 번호는 포맷 메서드에 전달되는 파라미터의 순서고요. 0부터 시작한다. 인덱스 번호 대신 이름을 지정할 수 있고요. 포맷 메서드에 전달하는 파라미터는 이름 이퀄 값 형식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인덱스 번호 콜론 자릿수 자릿수 지정할 수 있고 얘네들로 정렬 방향 적용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만 찍으면 요거 일단 요거 중요하고 요거 중요하고 요거 중요하고 요거 이름 적용하는 것까지는 쓸 법한데 6번은 글쎄요. 일단은 모든 파이썬 책에 다 정리가 돼 있는 내용이라서 저도 따라서 정리하긴 했는데 실제로 저보고 이거 씁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잘 안 쓰는데?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아요. 6번에 대해서는 그렇게 힘줘서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파이썬을 학교 시험이 만약에 사지선다 같은 걸로 필기형으로 시험이 나온다. 서술이 아니라. 그러면 문제 내긴 굉장히 좋아요. 그때는 시험장 이런 거는 평소에 시험 공부할 때 기억하지 말고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딱 보고 나오면서 개운하게 잊어버리면 돼요. 자, 정수를 의미하는 형식 문자 DCM을 줄여서 %D입니다. %N은 없어요. %F는 실수고 %S는 문자열이에요. 자, 포맷 헬로 월드라고 했을 때 월드가 적용되는 치환자는 이름 없죠? 순서대로죠? 0번째, 1번째니까 1이에요. 형식 문자를 포함한 치환할 값, 문자열에 치환할 값을 적용하는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였죠.
이때는 얘가 나머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정답이고요. 자, 여기까지 실습해 보시면 됩니다. 12시 반에 시작할게요. 자, 마지막 단원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는 이제 문자열 관련된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파이썬 안에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프린트, 인풋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함수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변수를 만들면은 파이썬은 이 자체를 객체라는 형태로 형성하는데, 객체라는 거는 그 안에 하위 변수라든지 어떤 함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특수한 변수를 얘기한다 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문자열을 하나 만들면 이 문자열도 파이썬은 객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어떤 기능들이 내포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아까 포맷이라는 함수를 봤던 거죠. 이번에는 나머지 것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 관련된 파이썬의 기본 내장 함수, 그리고 문자열 객체가 제공하는 메서드들을 볼 겁니다. 얘네들의 종류를 파악하고 어떻게 쓰는지 익혀보면 됩니다. 자, 일단 내장 함수부터요. 자, 저는 앞에서도 한번 정리했던 내용인데요. 함수라는 거는 파이썬 소스코드 안에 쓰이는 명령어예요. 함수라는 거는 재사용이 핵심이에요. 어떤 코드를 키워드 하나로 그룹화해 놓고, 예를 들어서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x 플러스 1이라는 키워드를, 그 수식을 f라는 키워드로 그룹화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명령어처럼 쓰는 거죠. 함수를 쓰려면 반드시 어딘가에 함수 기능이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었고요. 정의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서 실행에 필요한 조건값을 괄호 안에 전달합니다. 이거는 함수 종류마다 다르니까 매번 거기에 맞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행의 결과로 생성된 반환값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어요. 인풋 함수 같은 경우는 입력된 값을 돌려받았죠, 변수에다가. 그래서 A는 한 다음에 input이라고 하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A라는 변수에 담아줬잖아요. 프린트 같은 경우는 이런 반환값이 없어요. 그냥 프린트라고 명령어처럼 계속 썼죠. 그것도 이제 그때그때 종류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따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say라는 이름의 함수를 def 예약어 써서 만들면 명령어 두 개를 그 안에 포함을 시켜요. 그럼 나는 그냥 say라고 하는 명령어 하나만으로 이 한 세트를 한꺼번에 일괄 실행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것들 중에 개발자한테 제공될 목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 미리 정의되어 있는 범용적인 기능의 함수를 내장 함수라고 하고요. 이 프린트나 인풋 함수 같은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럼 내장 함수. 자, 앞으로 len이라는 함수를 되게 많이 볼 거예요. 파이썬에서는 이 len이라는 함수가 굉장히 다목적으로 쓰여요. length, 길이를 뜻하는 length를 줄여서 len이라고 해요. 이 괄호 안에 파라미터로 전달된 변수의 길이를 측정해요. 문자를 같은 경우는 글자 수를 뜻해요. 그러니까 글자 수를 세서 반환하는 거예요. 자, 이때 공백 문자, 띄어쓰기나 특수 문자도 한 글자입니다. 헬로 파이썬이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예요. mystr을 얘한테 주면은 12가 반환되는 거고요. 그걸 출력한 거예요. 인풋 함수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반환값이 있는 경우는 그 함수 자체를 출력하라고 하면은 안쪽에 있는 게 먼저 실행돼서 이 자리가 이제 결과값으로 대체되고 그게 출력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글자네요. 이 len이라는 함수가 굉장히 막강해서 파라미터로 전달된 게 뭐가 됐건 개수를 세요. 앞으로
우리가 더 다양한 파이썬의 그 데이터들을 살펴보면서 렌이라는 함수를 매번 보실 겁니다. 딴 건 몰라도 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장 함수는 요거 하나예요. 자, 이제 문자열 객체 메서드입니다. 파이썬 안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니까 뭐 딱히 이론을 설명할 건 없어요. 그냥 사용 예시를 바로 보고 아 이런 거구나라고 바로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바로 다짜고짜 예제가 나올 거예요. 자, 객체 필요에 따라 다른 변수와 함수를 내장하고 있는 특수 변수라고 했어요. 파이썬은 모든 변수가 객체로서 존재한다. 이 말 하나 때문에 되게 개념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고 했었죠. 자, 문자열 변수를 생성하면 그 안엔 파이썬에서 제공한 함수들이 자동으로 포함되고요.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특별히 메서드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함수라는 이름과 메서드라는 이름을 굳이 구별하실 필요는 없어요. 실무에서 그냥 혼용합니다. 자, 메서드로 호출할 때는 객체 이름 점 메서드 이름의 형식이고요. 잘 나가다가 점 튀어나오면 왼쪽 게 객체, 오른쪽 거는 메서드 아니면 변수라고 했죠. 자, 함수랑 마찬가지로 수행에 필요한 조건값을 괄호 안에 전달해 줘야 되고요. 얘도 반환되는 값이 존재할 수 있어요. 모든 경우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할 수도 있다. 실습을 위한 샘플 문자열은 파이썬 프로그래밍으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라고 준비했습니다. str이라고 잡았고요. 이제 소개되는 기능들은 전부 str.count예요. 자, str.count. str에서 파라미터로 전달된 내용이 몇 번 나오는지를 카운트해요. 2가 몇 번 나오는지 찾는 거죠. 하나, 그 다음에 파이썬 프로 데이터를 왜 이거 나왔죠? 하나, 둘. 여기 또 있네요. 2개. 그 다음에 여기 가는 없어요. 그러면 0. 단어도 돼요. 파이썬 한 번. 영어로 파이썬 없으니까 0번. 인풋과 아웃풋이 무엇인지만 따로 정리해서 용도에 따라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장돼 있는 기능을 살펴볼 때는 표 형식으로 따로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찾아보기 좋아요. 자, 메시지.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find. 파라미터로 전달된 내용이 등장하는 인덱스를 찾아줍니다. 0, 1. 여기죠? 1이 와요. 여기 나는 없거든요. 못 찾으면 마이너스 1이에요. 집중. 여기죠. 단어를 검색했을 때는 첫 글자의 인덱스를 줘요. 여기가 11이에요. 파이썬이란 단어는 여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설명할 때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이 등장하는 인덱스를 반환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못 찾으면 마이너스 1을 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못 찾으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에 더 주목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메시지라는 변수에서 집중이라는 단어를 확인했을 때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들어있는 거고 마이너스 1이면 없는 거죠. 그래서 문장 안에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용도로 더 많이 써요. 자, 센텐스. 페이지가 바뀌니까 계속 변수 따로 만들고 있어요. 사람을 위한, 사람을 위한. 발음도 안 되네. 알파인드. 리버스 파인드입니다. 뒤에서 찾아요. 그러면 첫 글자의 위치를 또 인덱스로 반환하는데 인덱스는 또 처음부터 카운트해요. 0, 1, 2, 3, 4, 5, 6, 7, 8, 9, 10, 11이네요. 자자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 요걸 찾는 거죠. 인간은 뒤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건 사람이건 반환값이 똑같겠죠. 지금은 어차피 사자로 시작하니까. start with 주어진 값으로 시작하는지를 검사합니다. 대문자 L로 시작하는지 검사해요. 맞죠? 참, true. start with 소문자 L. 아니죠? 거짓. start with life. 단어로 검색해요. 맞죠? 소문자 life. false.
ends with 특정 글자나 단어로 끝나는지 검사해요. 대문자 n 아니죠? false. 소문자 n 맞죠? true. 파이썬 맞고요. 전부 다 소문자 파이썬. 첫 글자 대문자예요. 안 맞아요. 오히려 여기가 마음 편하죠. 내장 기능 살펴보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해요. 근데 약간 다른 성격의 스트레스가 되긴 해요. 왜냐면 이건 딱 봐도 암기 과목이거든, 지금 여기는. 이걸 외워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생기기는 해요. 근데 제가 진짜 외우셔야 되는 부분은 외우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외우란 얘기를 따로 안 하는 경우에는 영어 사전 외우듯이 달달달 외우지 마세요. 그냥 하도 자주 들춰봐서 어쩔 수 없이 외워진다. 그냥 그 정도로 하면 되지, 굳이 영어 사전 외우듯이 외울 건 없어요. 그냥 계속 이 교환 들춰보시면서 그때그때 확인하세요. str.upper 싹 다 대문자로 바꿔서 반환합니다. str.lower str을 싹 다 소문자로 바꿔서 반환합니다. 자, 특이사항은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문자열의 모든 기능은 원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원본을 다시 출력한 원본은 그대로예요. 결과가 적용된 복사본이 반환되는 거지 원본은 항상 안 바뀌어요. 수합 케이스, 대문자는 소문자로, 소문자는 대문자. 캐피탈라이즈,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고요, 나머지는 싹 다 소문자로 바꿔요. 타이틀, 띄어쓰기 기준으로 단어마다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요. 근데 이런 기능은 우리는 별로 쓸 일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한글을 더 많이 쓰거든요. 자, 공백 지우기. 일부러 앞뒤에 띄어쓰기를 좀 놨어요. 그래서 대괄호를 앞뒤로 붙여서 연결해서 출력하면은 띄어쓰기 있다는 게 보이죠. 스트립. 앞뒤에 붙어 있는 공백을 제거한 결과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X를 출력하면은 공백이 없죠. L 스트립, 레프트 스트립이에요. 왼쪽 공백만 제거해요. 오른쪽에 남아있죠? R 스트립, 라이트 스트립이에요. 오른쪽 공백만 지우고 왼쪽은 남아있죠. 자, 문자를 바꾸기. 헬로 월드예요. 마이 메시지가. 마이 메시지.replace A, B. 마이 메시지에서 A를 B로 바꿉니다. 그러면 월드를 파이썬으로 바꾸는 거죠. 월드가 10개 있으면 10개 다 파이썬으로 바꿔요. 그래서 결과를 new 메시지에 반환받았어요. 출력하면 new 메시지를 출력했을 때 헬로 파이썬. 월드를 파이썬으로 바꿨으니까, 그쵸? 원본은 변화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렌함수는 내장함수나 메서드 소개하는 거는 딱히 뭐 정리할 때 짚어낼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오히려 정리가 짧아요. 렌함수는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는 파이썬 내장함수다. 자, 문자열 객체는 문자열을 활용하기 위한 메서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써서 문자열에서 원하는 부분을 추출하거나 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자열에서 일부분을 추출하거나 문자열을 바꾸거나 하는 이런 기능을 문자열 파싱이라고 해요. 이 용어만 하나 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발자한테 제공될 목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 미리 정의되어 있는 범용적인 기능의 함수. 내장 함수라고 했죠. 렌 함수가 반환하는 거. 용량, 길이, 내용, 단어수. 길이라고 했어요. 길이가 글자 수예요. 단어수 아닙니다. 공백 문자 한 개가 의미하는 길이. 띄어쓰기도 엄연히 한 글자를 차지한다 그랬죠. 얘도 길이가 1입니다. 네,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자, 답안이고요. 아까 지나왔던 내용 중에 요 앞뒤 공백 지우는 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하면은, 외부에서 갖고 온 데이터, 예를 들면 아까 웹사이트 크롤링 같은 거 보여드렸죠. 그럴 때는 앞뒤에 의도하지 않은 공백이 붙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갖고 온 데이터를 핸들링 할 땐 무조건 스트립 한번 때리고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이런 기능은 언제 씁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너무 적어서 아직 얘기하기 조금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자, 남은 시간 요거 실습하시면 되고요. 실습 정리되시면은 이제 각자 자리 정리하고 돌아가시면 되고요. 이 책을 제가 한번 쭉 봤는데 일단은 32페이지까지는요. 책상에서 32페이지까지는 페이지 수만 확인해 놓으세요. 32페이지까지는 얘네들도 지금 파이썬 관련된 뭔가 설치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설치한 프로그램이랑 달라요. 왜 제가 첫날 파이참이라고 겁나 비싼 프로그램이 있다 그랬죠? 그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32페이지까지는 그냥 가뿐하게 제끼시고요. 그 다음에 챕터, 오늘 딱 여기 책에 있는 챕터 2까지 마친 거거든요. 챕터 2가 지금 57페이지까지인데, 보시면, 책이 설명이 나쁘지는 않은데, 좀, 제 느낌상으로는 단어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좀 부실해요. 양이. 앞부분이라서 그렇게 한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50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봤었던 슬라이싱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슬라이싱 갖다 꽤 많은 페이지를 봤는데 여기는 50페이지, 51페이지 합쳐도 그냥 책상에서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예제도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까지 봐서는 책 설명이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에 비해서 좀 부실하거든요. 제 판단으로는. 그리고 쭉 읽어봤는데 아마 읽힐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따로 예제 수준도 보니까 뭐 제가 따로 우리 예제랑 비교했을 때 따로 짚어드릴 만한 예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챕터 2에 대해서는 56, 57페이지 보시면 연습 문제 있어요. 책 내용 바로 넘어가시고 56, 57페이지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요거 풀이부터 시작할게요. 책 뒤에 보면 답이 나와 있긴 한데 수업 시간에 제가 그 코딩하면서 한번 풀이 과정 얘기해 드릴게요. 첫 챕터는 이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남은 시간 실습 진행하시면 되고요. 따로 클로징 안 할 테니까 실습 정리되시면 각자 퇴실하시면 됩니다. 저는 실습 집에 가서 하려고 해도 말리지 않습니다. 자, 녹화 이제 끌게요.